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게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본 것은 보육원에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봉사활동을 갔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한번 안아보고 싶었지만 봉사자들은 아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다른 업무만 도와드렸습니다. 그때의 봉사활동이 2년이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저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도 빠르게 자라더군요. 말도 잘하고 사람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랑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에게 유독 정이 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20살 나이에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저는 더욱 자주 보육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원장님의 동행하에 초등학교 입학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가슴이 찡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이와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고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정말로 제 아이처럼 보살폈습니다. 아이도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온통 제 이야기로 가득했지요. 그런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지요. 그래서 보육원에는 전처럼 자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사랑하던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 아이와 연락이 조금 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그 아이도 축하한다는 말뿐이었고요.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와도 연락이 뜸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원장님과 함께 결혼식에 와주었습니다. 이제 다 큰 아이는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활짝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하도 해주었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직후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던 터라 고아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더 많이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아기를 빨리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많이 낳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지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전신에 골절상을 입었고 장기도 파손이 되었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3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지만 끝내 남편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와는 가끔 전화통화를 하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저는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래에 아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체격은 이제 어엿한 성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제야 말라버렸던 눈물이 터지더군요.
아이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를 달래주는 아이의 목소리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이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장례는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제게는 정말 든든한 힘이 되었죠. 마치 정말 제 아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홀했던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커버린 아이가 한결같이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털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을 떠나 독립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죠. 몸은 다 컸지만 독립을 하기에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도 알아보고 일자리도 알아보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였지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로 저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보육원을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크게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입시 준비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처럼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제게 엄청 자랑을 하더군요. 저도 아이의 성적표를 보는 게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목표로 했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고 했죠. 아이는 그대로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학교 기숙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면 제가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아들은 버스 정류장에 마중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퇴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았죠. 아들이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을 때 사실 혼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게 무섭기도 했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제 기분을 모두 아는 것처럼 저를 달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웠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니 아들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팔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에서 미친 여자처럼 오열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는 상상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더군요. 수술이 필요해서 보호자 동의를 받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작성을 할 자격도 안 되었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저 남일 뿐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이가 깨어난 뒤에 스스로 의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보살폈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들은 저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눈치를 보더군요. 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아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프다 했죠. 하지만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었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로 눈물만 흘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평생 보살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도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었죠. 아이 몰래 입양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서 입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가족이 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뼈도 이상 없이 붓기 시작한 상태였고요. 저는 아들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기숙사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 함께 지냈자고 했지요. 아들은 제게 신세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게 미안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덜 위험한 아르바이트로 바꾸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집에 아들이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잘 때도 가끔은 아들의 품에 안겨서 자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남자의 품이라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아이도 조금은 불편한지 몸을 웅크리더군요. 그래도 아들인데 어떠냐 싶었죠. 다시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놓았고 케이크도 준비를 해두었더군요. 아들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긴장이 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지요. 그 속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게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말이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가 제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더군요. 아이도 저와 가족이 되려고 많이 알아봤더군요. 저는 결국 포기했지만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예전부터 여자로서 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될 방법을 찾아보면서 확신을 했다더군요. 엄마가 아닌 아내로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받아주지 않는다면 독립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결심이 가벼운 마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했지만 거절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니 아이가 먼저 용기를 내더군요. 아이는 조용히 저를 자기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제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 아이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끝내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데도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싫지는 않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처럼 키웠던 아이가 남자가 되어 저를 안고 있었죠.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했고 아이는 저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우리끼리 반지를 주고받고 미래를 약속했고 그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빨리 아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분명 그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남자로서 좋아하게 된 것인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와 평생 함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살아도 될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